이거 얼마 전에 제가 실제 수행했던 사건이 1심이 끝나고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이분이 이제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토지하고 건물을 65억 원에 매도를 하셨어요, 저희 의뢰인이. 근데 매수인이 그거를 사기로 했는데 계약서 내용이 좀 복잡하긴 한데 핵심은 이제 계약금이 7억 원이고 중도금이 33억 원인데 거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도금하고 잔금을 매도인의 토지하고 공장을 담보로 제공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하고 잔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계약서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되게 계약에서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계약서 내용에 특이하게는 그 내용이 빠져 있고 저희 의뢰인이 말하기로는 우리 토지와 공장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약속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의뢰인이 매수인한테 기한을 좀 줄 테니까 중도금을 마련해와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뢰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을 해제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처음에 이제 저한테 문의했던 거는 계약을 해제를 할 수 있느냐 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계약서를 좀 보니까 이제 계약을 해제를 할 경우 대부분의 이제 매매 계약서는 거의 부동 문자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을 해제를 하게 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하고 계약을 해제를 하고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액은 계약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문구가 대부분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계약을 해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계약을 해제를 할 경우 계약금을 받은 7억 원 전액을 몰취를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문의를 하고 있던 와중에 매수인이 먼저 소송을 하게 된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한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는 입장이었는데 일단은 계약서에는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약속이 없었어요. 그래서 문의를 받은 즉시 내용 증명을 작성을 해서 당신들이 중도금 채무를 이행을 하지 않았으니 언제까지 이행을 해라. 이행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고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주장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 대해서 저희가 주장을 한 거는 당신들이 중도금 지급 채무 이행을 불이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하라고 통지를 했고 그런데 당신들이 안 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겠다. 그래서 계약이 해제가 됐으니까 우리는 당신한테 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계약 해제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니 계약금 상당히 7억 원을 몰취하겠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쪽에서 주장을 또 한 게 당신 말들이 맞다고 하더라도 7억 원은 너무 과하다. 감액을 해야 된다. 그래서 5천만 원만 몰취를 하고 6억 5천만 원 반환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서 결국은 재판에서 좀 문제가 된 거는 과연 계약 내용에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을 했느냐 라는 게 이제 쟁점이 됐는데 매수인 쪽에서는 공인중개사를 증인으로 부르고 했지만 결국은 뭐 저희 쪽에서 반박을 잘 해서 입증이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쪽에 중도금 채무를 불이행을 했다는 게 인정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유의를 해야 될 게 중도금 지급 기간이 있고 잔금 지급 기간이 있잖아요.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를 하려면 잔금 지급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그거를 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잔금 지급 기간이 도래를 해버리면 기존의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하고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을 해야 되는 거하고 중도금 지급 기간 이후에 이행을 안 한 거에 대한 지연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연이자하고 잔금 지급 의무하고 동시행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게 매도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될 준비를 다 하고 뭐 법무사한테 뭐 매도인 인감이라든가 이런 거 다 맡기고 우리가 다 맡겼으니까 당신이 중도금하고 잔금을 줘라 라는 걸 준비를 해서 또 통지를 해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그런 이행 제공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잔금 지급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 의사 표시를 해야 되는 걸 주의를 해야 되고 해제가 인정이 되면 손해배상 원칙적으로 7억을 다 몰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7억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쪽에 당연히 이제 감액을 주장을 하는데 감액을 주장하는 이유는 민법에 몰취 금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것도 쟁점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65억 중에 계약금이 7억이면 10% 남짓이기 때문에 그 잔액 보통 거래 관행상 계약금 보통 10% 많이 하지 않습니까? 10% 정도는 과다한 게 아니고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잘못은 우리 매도인한테 있는 게 아니라 매수인한테 있는 거고 실제로 이거 계약을 이행을 안 해서 사실 저희 의뢰인 같은 경우는 중도금하고 매매 잔금을 받아서 새로운 공장을 물색을 하려고 했는데 중도금을 못 받아가지고 새로운 공장을 물색을 못하고 심지어는 매수인 쪽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한다고 그 토지하고 건물에 가처분까지 해가지고
거래처로부터 어떤 신용의 문제, 신용의 의심을 받게 돼서 손해를 입었었거든요. 그런 부분 손해를 입은 걸 좀 설명을 해서 1%도 감액이 안 됐어요. 그래서 1심에서 전부 승소를 하게 됐고 7억 원을 전부 몰치를 하게 됐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액의 매매 계약에 있어서는 사실 좀 디테일하게 소송을 진행을 하려면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어떤 시점에 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을 해야 되는지 좀 디테일한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이런 사안에서 사실 매도인 입장에서는 물론 나름 손해가 있지만 계약금을 전부 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상당한 부분 손해를 만회할 수 있었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